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민특법 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민특법에서는 약 6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조금만 하시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실명법도 그 세 가지 사례만 비교하시면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담보법은 처음에 좀 약간 접근하기 힘든데 그 절차만 이해하시면 그것도 그 웬만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집합건물법은 법정 문양 60 몇 개고 판례가 30개가 넘어서 외워야 할 게 한 100개가 됩니다. 100개. 근데 거기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공법 시간에 농지법 만동호단 존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좀 찍어서 몇 개 위주로 공부하시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 조금 하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이쪽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주임법이나 상임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은 그 2차 과목에도 나오고 중개 실무에도 나오죠. 주목되니까 민법 시간에서 다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주임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는 이 세 가지 권리가 중요하니까 이 권리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이 있죠. 이제 최란 말은 시험에서 안 써줄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권리는 일단 각각 다른 권리죠.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이 두 가지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정답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대항력이란 소유자만 바뀌면 나오죠. 뭐 매매, 증여, 경매, 기타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그럼 대항력이 이런 말이었죠. 자, 대항력이란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고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주택 임차인이죠. 자, 을은 그럼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 대항력 없어요. 원칙 대항력 없는 겁니다. 채권이라 대항력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직 2년 점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병이 을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을은 이 계약 갑감해졌죠. 이 계약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채권으로서 대항력 없답니다. 따라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요. 2년 못 산 것은 갑에게 청구 손해받고 나가는 거죠. 손해배상. 그 다음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아마 11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몇 번 하고 있어요. 한 10번 아마 더 한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근데 그러게 여러 개 반복해서 잘 하시는데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이자를 대항력 있게 여러분 풀고 시험장에만 들어가시면 꼭. 그러니까 제가 이래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지겹죠 이게? 근데 나도 모르게 시험장 가면 갑자기 이놈을 엄청나게 보호하고 일을 아주 나쁜 놈으로 와요. 임대인 나쁜 놈 아니죠? 그리고 이 주임법이란 주택 임차인에게 약간의 힘을 주는 겁니다. 얘가 더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힘은 갑이 더 세죠? 임대인이 더 셉니다. 얘가 지위가 너무 열악하니까 지위를 약간 올려준 거지 을을 막 슈퍼을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얘가 대항력 있으려면 앞에 반드시 써줘야 돼요. 뭐 임차권 등기했다 또는 주임법상 주택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쳤다 이런 말 꼭 써줘야 된다. 그런 말 없으면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이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갑에게 모든 걸 보증금이나 손해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항력 없다죠. 자, 그럼 대항력 없다 그 말이 같은 말이 매매계약에서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시험에도 대항력 없다 표현하지 않고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항력 있다 해보세요. 우리 대항력 있다. 근데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을은 갑감해진 계약 내용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2년간 못 나가 하는 거죠. 을 나갈 때 3억도 병에게 받죠. 그럼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 거죠. 병이 다 면책죄 인사합니다. 그럼 우리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하는 거죠. 다시 우리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여기다 쓰면 된다 그랬죠. 값 지우고 여기다 병을 써버리면 돼요. 그럼 을과 병이 처음부터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그대로 책임지는 거죠. 그게 양수인이 갑 임대인 또는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금 우선면제권이란 경락대금에서 배당 순위가 있죠. 배당 순위를 경비 채당 후 임금 재었습니다. 그 자기 순위에 따라서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을 때 내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죠. 우선면제권 있더라도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죠? 다음 최우선이란 소액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만큼만 가장 먼저 받는 거죠.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대항요건 갖춰야겠죠. 대항요건은 인주예요. 인주. 인도 즉 주택 점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전입신고 같은 말이죠. 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죠. 다음날 0시. 그 다음 보증금 우선면제권은 일단 대항요건 갖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 갖추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으면 되죠. 그럼 둘 중에 늦은 날 우선면제 발생합니다. 이제 확정일자는 우선면제만 필요하죠. 최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황우석에서 황우석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금 최우선 면제는 일단 법이 정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최우선 요건 아니죠. 황우석이 황우석. 그래서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얘가 황우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각각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대항력이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까지 거쳐야 할 것인가? 자, 법률행위 매매 등으로 소유자 바뀌면 그럼 매수인이 양수인이죠. 매수인 즉 양수인 명의로 등기하겠죠.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저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이 등기보다 늦게 갖추면 그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법률행위고. 일단 뭐 경매가 할마다 시험에 나오죠.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경매 그럼 항상 말소기준 권리. 항상 말소기준 권리를 뚫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때는 새로운 집주인이 경락인이겠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보다 대항력을 늦게 갖췄다면 경매에서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대항력이 말소기준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그 다음 우선면제권은 누가 날짜가 빠른가 순에 따른 거죠. 그 다음 최우선면제는 소액이면서 대항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결정 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최소한 이때까지는 갖춰야 최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도 그랬죠. 유치권. 자, 건물이 경매 나오면 가짜 유치권이 많이 달라붙어요. 가짜 유치권. 그래서 이 가짜 유치권으로 매수인 경락인에게 막 대항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짜 라이 막으려고 경매신청 등기 전 나온 유치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유치권은 설사 이게 진짜이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대항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때 가짜가 많이 나타나니까 가짜를 아예 막으려고 경매 등기 후에 난 유치권은 설사 유치권이 성립을 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합니다. 이건 판례죠? 여기는 법에 아예 써 있어요. 법에. 자,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액 임차인 많이 달라붙어요. 저당보다 먼저 바꿔 나가려고. 그걸 막혀서 법에서 경매 신기 등기 전에 대항 조건 갖춘 사람만 최우선 해줍니다. 경매 등기 후에 나온 사람은 가짜 소액일지 모르니까 이때는 최우선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에 써 있고 여기는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같은 취지예요. 이걸 토대로 이제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372페이지 봐보세요. 372페이지. 자, 1번은 옳은 거 그랬죠? 야, 기억부터 보세요. 기억은 이렇게
대항력권 갖췄다고 써있죠? 그때 대항력권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 갑이 자신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한 후, 갑자기 모르는 말 나왔죠? 그럼 신경 안 쓰면 돼요. 그 다음은 아는 말 나왔죠? 임대인 병이 그 주택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대항력이 있는데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누가 보증금 반환해야 돼요? 신소유자 정. 원칙적으로 병 틀렸죠? 정이, 그 다음 갑이든 을이든 둘이 한 놈이죠? 갑이 을에게 양도했으니까. 그래서 을이 양도받았으니까 을에게 보증금 지급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에게 양도 이런 말 나와도 우리가 아는 대로 풀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정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정이 보증금 반환합니다. 그래서 병 틀렸죠?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 맞았죠?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만약에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죠? 우리 갑에게 보증금 지급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직접점이 넘겼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우리 임차권 등기했다. 그냥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이건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럼 갑과 을이 합의하에 갑이 해준 등기예요. 이건 그냥 임차권 등기하면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럼 이거 임대차 끝나면 갑 보증금 반환하겠죠? 을 점유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다 동시행이에요. 이건 동시행입니다. 이거 말소 동시행이에요. 합의로 했으니까 합의로 갑과 을이. 그러죠? 근데 지금 보신 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랬죠? 자, 그 말은 임대차가 끝났어요. 근데 을은 방 뺄라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럼 을은 세 가지 권리 행사를 해서 세 가지. 첫째, 기간 끝났지만 너가 돈 안 주면 나도 방 못 빼라고 동시행압류권 행사할 수 있죠. 동시행압류권. 둘째, 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주택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하려면 을은 의무경매 신청권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은 법에 써있는 사람에 있는 겁니다. 법에 써있는 사람. 전세권자 써있어요. 유치권 써있어요. 저당권 써있습니다. 근데 임차인들 안 써있어요. 임차인들은. 주임법, 상임법 다 안 써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지 경매 신청권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이 보증금 반환 소송. 그래서 승소하면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이걸 강제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강제경매 들어가려면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을은 뭐 받으려고 경매하는 거죠? 보증금. 그 민사집행법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하려면 이 판대채무 이행 제공하라 그랬어요. 다른 민사집행법에서 우리 이거 받으려고 경매하죠? 이거 받으려면 판대채무 이행 제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방 빼야지 경매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근데 방 빼버리면 대항력 우선면제 다 날라가 버리죠? 그럼 경매 하나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서 을은 경매하기 위해서 방 안 빼도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것을 집행개시효권 완화 그럽니다. 다시 이 판대채무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효권 완화 그래요. 방 안 빼도 되고 상가 임차인이라면 상가 안 빼고 경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 그 특별 규정을 둔 겁니다. 근데 아까 동시항묘권이나 경매 신청은 우리 시간이 많을 때요. 우리 당장 지금 이사 나가야 하거든요. 그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명령이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되게 우리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5천원에 공시되죠. 보증 못 빼진 놈이라고. 그래서 갑이 돈 줄 테니까 이거 말소해 그랬죠. 이때는 이게 선의행이에요. 말소가 전이행, 아니 편지가 선의행, 이 말소가 후행이고 동시행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동시행이에요. 근데 갑이 안 하니까 을이 이걸 했죠. 그때는 이제 이게 선의행, 이게 후행이고 동시행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니은을 일단 맞았어요. 보증금 반환이 선행입니다. 디귿, 자, 법인 나오면 원칙 주임법 적용 안 되죠.
세 가지만 적용되죠. LH와 지방공사, 중소기업. 그냥 법인 나오면 주임법 적용 안 돼요. 자, 그럼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 직원이 주민으로 마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임법 적용 안 되죠? 우선 면제 같은 인정 안 됩니다. 딕은 맞았어요. 리을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그 이전이 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경우 이게 불법으로 옮겨져 오는 겁니다. 이때는 대항력 잃지 않습니다. 읽혀있는다 틀렸어요. 불법으로 말소된 거라. 그래서 니은과 디귿 2번이 답입니다. 다음 말이 2번 문제 봐보세요. 자, 2번 주임법 대항력 기술 틀린 거죠? 1번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이나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매하면 조각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되죠? 경매 나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2번 대항력권은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족하고 맞죠? 인도와 주민으로. 그 다음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맞죠? 딱 두 가지잖아요. 대항력. 인도와 주민으로. 그 뒤에 있는 건 뭐 보증금 그런 건 대항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 거기에 8월 30일 써보세요. 8월 30일 그 일자가 다음 임차인의 주택인도 주민등록 전입 일자 거기도 8월 30일 일자하고 뒤에 같은 경우를 했으니까 그럼 저당권은 8월 30일이죠? 그럼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그래서 경매일차에서 저당권 아래죠? 그럼 저당권 아래면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래서 3번을 맞았어요. 대항력 인정 안 됩니다. 다음 4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임차인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 전 소유자 틀렸죠? 현 소유자. 그 다음 누구에게나 틀렸죠? 현 소유자 또는 신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죠. 5번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도 경매 시에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 이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 소멸되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넘겨보시면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임법 판례이다 잘못된 거죠. 1번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1년 이내에 합의가 중요하죠. 합의 동원하십니다.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 20분의 1이 몇 프로예요? 20분의 1은 몇 프로? 20분의 1 몇 프로? 학개론 계산을 어떻게 하지? 5%예요. 5%. 20분 5%를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그 증감 청구권은 우리가 상구조 외웠죠? 상임법 9%, 주임법 20분의 1 5%. 이 상구조는 이럴 때만 적용돼요. 첫째, 임대차 계약 전속 중. 그러면서 임대인만 올려달라고 청구할 때 일방 임대인만 올려달라고 청구하고 임차인은 반대할 때 그때 예외적으로 올릴 수 있죠. 예외적으로 올리더라도 상임법 9% 주임법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때 예외적으로 올려 예외적으로 급격한 경제 변화가 있을 때 물가가 뭐 100배 뛰었다 그럴 때 그러더라도 상임법 9% 주임법 5% 초과할 수 없죠. 두 가지 요건 갖췄을 때만 제한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생활에는 거의 없다 그랬죠. 학교가 나면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실생활에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일단 물가가 100배 뛸 일도 없어요. 일단 급격한 경제 변화 없어요.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적용 안 돼요.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하면 500% 올릴 수 있어요. 500%.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그러죠? 그 다음 계약 전속 중이라도 합의로 500% 올릴 수 있어요. 500%. 그러죠? 그래서 계약 전속 중 임대인만 올려달라고 청구할 때, 임차인 거부할 때, 그때 원래 못 올려요. 단 급격한 경제 변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더라도 주임법 5%, 상급 9%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에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시면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는 합의로 정해야겠죠? 뭐 100%, 1000% 올릴 수 있어요.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번 주택임차권은 등기가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죠.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죠. 맞았습니다. 3번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구비한 후 그 주택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경매 등과 이전된 경우 그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이 양도인이죠. 임대인 또는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맞죠? 대항력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4번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마친 때에도 경매에 있어서는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나 가압류 등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이게 있을 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항상 이렇게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 빨라야 돼요. 얘보다 대항력 늦게 갖추면 경매에서 다 소멸되는 거죠. 대항력 없습니다. 다음 5번 주민으로 기는 대항력권은 임차인 분입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가족과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오른쪽 6번 문제 봐보세요. 6번. 자, 갑소유 주택 동원을 쳐보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당사자 체크 잘해야 돼요. 다시 갑소유 주택을 우리 임차 동그라미 을 써보세요. 임차하여 대항력권 동원하십니다. 대항력권을 갖추었고 가로 열고 보증금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밑에 1, 2, 3, 4, 5에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돈 잘 봐야 돼요. 돈. 근데 1, 2, 3, 4, 5에 돈이 없으면 문제 풀 때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날짜가 없죠. 만약에 문제의 날짜가 있더라도 1, 2, 3, 4, 5인 날짜가 없죠. 그러면 문제의 날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나면 1, 2, 3, 4, 5를 먼저 봐야 돼요. 돈이 있으면 문제 돈 잘 봐야 돼요. 1, 2, 3, 4, 5인 날짜가 있으면 문제 날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6번에 날짜가 쭉 써 있더라도 날짜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1, 2, 3, 4, 5인 날짜가 없으니까. 다시 6번. 갑소유 엑스텔 의리 임차하여 대항력권 동원하셨죠? 보증금 1억이에요. 그 후 병이 저당권 동원하십니다. 병 선언시고 저당권을 취득하였으며 채권이 1억이네요. 그 후 다시 그 후에 의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동원하십니다. 확정일자는 저당권 아래죠? 받았습니다. 후일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정이 경락받았죠? 경락 동원 치시고 정 써놓으세요. 경락대금 얼마예요? 1억 5천입니다. 이제 타당하지 않은 거 그랬죠? 그럼 그 부동산에 먼저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췄죠? 자, 갑소유 주택에 주택 임차인이 나왔어요. 의리입니까? 대항력 먼저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나왔죠? 저당권자 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을이 확정일자를 찍었죠? 이 을이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변제권 갖췄어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이제 우선변제 갖췄지만 병 아래죠? 우선변제 병 아래입니다. 근데 경매 나왔죠? 그래서 정이 경락받았어요. 이걸 정이 경락받았습니다. 이제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 을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서 정에게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경매 나오면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2번이죠? 그럼 이 밑으로 다 지워져요. 그럼 얘 살아남죠? 그럼 을은 만약에 갑과 임대차 계약했죠?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 계약했다면 을은 대항력 살아남았죠? 경매니까 말소 기준으로 더 빨랐어요.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 있다죠? 그래서 정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나갈 때 이건 누구한테 받아요? 정이 받는 정이 받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 했죠? 이렇게 최선순위 임차인이나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아요. 근데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 또는 최선순위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경매 나온 뒤에 살기 싫다 그러면 배당 요구해서 돈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배당 요구하면 얘의 권리도 다 소멸돼요. 다 소멸됩니다. 그럼 다 소멸되는 거죠? 이거 포기한 거예요. 다 소멸됐어요.
그럼 정이 인수한 돈이 10원도 없는 겁니다. 이걸 을이 선택이 을이. 그게 1번 지문이죠. 1번 을은 배당료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배당주지 않고 정에게 이 임차권, 이 효력을 정한테 주장할 수 있죠. 을이 선택합니다. 맞았어요. 1번. 2번 을은 배당료 갈 수 있죠. 그럼 우리 배당료를 하면 병보다 후순위로 보증금 우선해졌습니다. 얘가 나간다 그랬죠. 그럼 다 지워져요. 그러면 이제 돈은 누구 손 받아요? 우선 면제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잖아요. 날짜. 얘는 우선 면제 늦게 갖췄죠. 그럼 돈은 병이 먼저 받아 병.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을이 받는 겁니다. 다시 2번. 그래서 을은 배당 요구해서 병보다 후순위로 받아요. 맞습니다. 3번. 을이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위 2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얘가 배당 요구 안 했단 말은 이걸 정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정이 낸 경락대금에 손 못 대요. 정이 낸 경락대금은 이렇게 지워진 애들이 받는 겁니다. 을은 이 경락대금에 손 낼 거 아닙니다. 그럼 을은 2년 다 살고 나서 정에게 3억 받고 나가는 겁니다. 2년 다 끝나는데 정이 3억 안 내지면 그때 을은 다시 정주택을 경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을이 배당 요구 안 했다면 이 우선 면제 못 받아요. 4번. 위 2번, 3번의 경우에는 을은 5천만 원만 배당받게 되며 나머지 5천만 원은 그 다음에 틀렸죠? 갑에 대한 일반 채권이 아니라 경락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에서 경락대금이 얼마였어요? 1억 5천. 병 채권이 얼마예요? 1억. 그럼 얘가 배당 요구하면 1억 5천 중에 얘가 1억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가 5천만 원 받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얘가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금 거기 보증금 1억이죠. 여기. 자, 항상 하던 대로 여기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됐죠? 1억 5천. 얘가 병이 1억 받아요. 그리고 남은 거 5천만 원 우리 받았죠? 그럼 을 5천만 원 못 받았죠? 그럼 그 5천만 원 다시 달라고 정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5천만 원 못 받았죠? 을은. 그러면 그 5천만 원 다시 달라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정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임법, 이게 규정이에요. 주임법. 그래서 다시 4번. 위 2번, 3번이 배당료 한 경우 을은 병 받고 남으니까 5천만 원 남았죠? 5천만 원만 배당받게 되며 나머지 못 받은 5천만 원은 갑에 대한 일반 채권이 아니라 경락인 정에게 달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 5천만 원 주면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게 주임법에 있는 겁니다. 주임법. 그러니까 자, 저당권 아래에 이렇게 확정일지 갖췄죠? 우선면제권. 그럼 저당권 아래에 전세권도 우선면제권 있죠? 저당권 아래에 확정일자 우선면제 있죠? 그죠? 다시 저당권 아래에 전세권 우선면제 있잖아요. 저당권 아래에 확정일자 우선면제 있죠? 얘가 만약에 전세권자였어요. 전세권자인데 저당권 밑에 있어가지고 저당권자 받고 전세금 못 받았다면 못 받은 채로 나가야 돼요. 전세권자는 갑에게 받는 거지 정한테 대항하는 규정 없습니다. 정한테 경락인에게 대항 규정은 주임법에 있어요. 주임법. 그러니까 저당권 아래에 들어가려면 저 같으면 주택임차인 들어가요. 저 같으면. 왜 그래요? 경매 나오면 저당권 아래에 전세권이 있다면 얘 받고 전세권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정한테 대항하는 규정이 없어요. 전세권에는. 갑에게 받고 나가다. 갑에게. 근데 주택임차인은 주임법에서 얘 받고 못 받은 돈 있죠? 그럼 그 못 받은 돈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요. 주임법에는. 물론 거기까지 비교해서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저당권 있는 주택 들어가라면 저는 전세권자 안 들어가요. 임차인. 이 주임법 특별 규정입니다. 이게.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아마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제가 OX 말고 프린트 거의 안 줬죠? 아마 딱 2번 줬나? 전 프린트 원래 안 줘요. 여러분 줘도 보도 않고. 그리고 저는 뭐든지 기본서로 웬만하면 끝내는 주라 프린트 딱 2번 줬어요. 주임법 하나 줬어요. 주임법. 사례 1번, 2번 있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딱 2번 줬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죠? 그 사례 2번 이거예요. 지금 사례 2번.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전문거. 자, 4번이 답입니다. 5번 우리 일단 배당 요구하면 보증금이 전액 표현되지 않아도 우선 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우리 배당 요구했죠? 그럼 돈 다 못 받아도 우선 면제권 소멸해요. 단 못 받은 돈은 경락행위에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면제권 한 번 써먹으면 소멸해요. 한 번. 근데 못 받은 돈 있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 사례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기본서에 딱 붙어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8번 문제. 8번은 주택임대차 갱신이죠. 자, 법정인신 한번 봐볼게요. 자, 주임법의 법정인신입니다. 자, 계약기간을 주택임대차 3년 잡았다. 그럼 3년 되면 자,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때 임대인은 무슨 통지를 해야 되죠? 끝나면 나가. 끝나면 월세 올려줘라고 반드시 이때 통지해야 돼요. 다음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기산점이 없어요. 계약일 날 말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때 임차인은 무슨 통지해야 돼요? 끝나면 나가겠다. 끝나면 월세 깎아주라고 이때까지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인도 이때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2년간 갱신되죠. 2년간 자동 법정인신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동일한 거 아니에요. 전 임대차와 보증금 월세 돈이 동일한 거고 기간은 똑같이 3년 되는 거 아닙니다.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돈이 똑같은 거죠. 단 이렇게 법정인신 됐을 때 누구만이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인신되면 임대인은 딱 2년에 구속돼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임법 법정인신이고 다음 상임법 같이 보면 자, 상임법 법정인신은 잘 보시면 상임법 법정인신은 이 파란색이 없어요. 파란색. 임차인 법정인신 규정 없습니다. 임차인. 이 노란색만 있어요. 노란색만. 상임법에는. 그래서 임대인이 상임법이에요. 임대인이 이때 임차인에게 너 기간 끝나면 나가 그랬어요. 그럼 임차인 나가든가 임차인은 나가기 싫으면 뭐라는 거죠? 저 못 나가 5년간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를 해요. 5년간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나가, 임차인 못 나가 그랬죠? 그럼 누가 이겨요? 임차인이 이겨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에게는 주임법이 없는 훨씬 더 센 권리 줬기 때문에 상임법에는 아까 파란색 규정, 임차인 법정인식 규정 없습니다. 훨씬 더 센 권리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임법은 법정인식 되면 1년으로 본다. 이거 똑같아요. 단 상임법 법정인식 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주임법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8번에 1번 봐보세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나가라고 안 했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돈, 보증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이신. 2번 위 1번의 경우에 임대인이 그 다음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즉 월세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가 법정인신 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3번 위 1번 2번의 경우에 즉 법정인신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 2년 맞죠? 단 4번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이기예요. 이기 차임에게 달하지 않으면 묵시효갱신 주장할 수 있죠. 반대해서 가면 이기에 달한 적이 있으면 법정갱신 인정 안 해줍니다. 4번이 정답. 이기예요. 5번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태도 법정갱신 인정 안 되죠. 그래서 4번 5번은 법정갱신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다음 이제 9번을 보시면 다음 주임법 대상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주택임차인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되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럼 주택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가 있죠? 따로따로 판단, 따로따로 아무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그 다음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즉 이사 나갔대요.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다 상실하죠? 단 전세권자 지위는 남아있어요. 주임법상 지위만 탈락했지 전세권자 지위 남아있는 겁니다. 항상 따로따로 전세권과 주택임차인지. 다음 2번 X. 2번 올라도 돼요. 3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는 여전히 양도인 틀 양수인이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예, 3번이 답입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정답으로 안 나왔거든요. 예, 정답으로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3번. 자, 3번은 이런 말이죠. 갑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임대차가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항력을 일단 갖췄습니다. 대항력. 근데 우리에 대한 채권자가 있었어요. 우리 채권자. 우리 돈 안 갚으니까 병이 얘가 가진 거 있는가 찾아봤더니 나중에 이 장래의 채권 끝나면 발생할 이 채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이걸 가압류했어요. 가압류랑 일단 잡아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정에게 팔았습니다. 네 번째로 매매. 그럼 정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럼 대항력이 뭐죠? 대항력.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래서 갑이 모든 지위를 다 승계해요. 갑에. 그럼 병이 보기에 병은 의리에 대한 채권자죠. 그죠? 병은 의리에 대한 채권자예요. 그럼 을은 병에 대한 채무자죠. 그 다음에 갑과 을간에는 누가 채권자예요?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그럼 병이 봤을 때 내 채무자의 채무자예요. 다시 병이 봤을 때 내 채무자의 채무자.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채무자. 그럼 대항력이 뭐다? 주인 바뀌었을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지위를 다 승계해요. 그럼 이제 제3채무자 지위를 정의다 승계한 겁니다. 그럼 병은 가압류 채권을 이제 갑에게 행사 못해요. 왜 그래요? 갑지위를 정의다 승계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한테만 가압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 전원함이 제 변경돼 팔립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오고 21회인가 나왔나? 그리고 이제 정답으로 안 나왔어 아직.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정에 대해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네, 3번이 답이고. 자, 4번. 경매일자에서 임차주택의 대지만 매수한 자는 이자 주택 양수인 아니죠? 임대인주의를 승계하는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와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원칙 임차권 대항력 소멸합니다. 상실해요. 시군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10번. 예,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면제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동그라미 2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써보세요. 8월 30일 또는 그 이전 8월 15일 아니 8월 20일 15일 휴일이니까 8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럼 확정일자 훨씬 빠르고 대항력권이 더 느리죠? 그럼 우선면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맞죠? 확정일자가 더 빠르니까 다음 날 맞습니다. 다음 3번. 임차주택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을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했네. 맞아요. 아까 경매 신청할 때는 방 안 빼도 돼요. 언제 방 빼야 돼요?
경매 다 끝나고 보증금 받을 때 그때 방 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A 소유 주택 더 넣으셔보세요. A 소유 주택을 B가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후 C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시 그 후에 B가 임대차 계약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거 지워버렸네요. 이사 아니죠 이사. 이거 똑같죠? 사람만 A, B, C로 바꿨어요. 누구 주택이에요? A 주택을 누가 임차했습니까? B가 임차하고 대항력 갖췄죠? 다음 C가 저당권 있고 그 다음 B가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 다음 이후 주택이 경매되면 배당 순위 그랬죠? 그럼 배당 순위 우선 면제권 B, C 누가 빨라요? C가 빨랐죠? C가? 그래서 말이 바뀌었어요. C가 B보다 선순위 된다. 알파벳 순으로 풀면 안 돼요. 알파벳은 B가 더 빨라요. C보다. 네, 여기는 틀렸습니다. 얘가 더 늦게 하시면 늦게. 4번이 답이고. 5번 하나 알아두세요. 민법 621조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 도관하십니다. 임차권 등기한 때면 그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다 생깁니다. 다시 민법 621조에서 주택을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다 생깁니다. 근데 굳이 돈 들고 그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돈 안 들이고 이거 하면 그냥 생기잖아요. 그냥 다. 둘 다. 그러죠? 괜히 돈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효과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일단 그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1번 보시면 주임법 설명 틀린 거죠? 1번 아까 했죠? 임차인이 보증금 만원 청구 채권 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매가 강제 경매 신청하는 경우 방 안 빼도 되죠? 맞습니다. 나중에 돈 받을 때 빼요.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와요.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이사하여도 그 말이 대항력권 상실해도 이미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면제권 다 유지됩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미 취득하고 있는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며 맞았어요. 그 다음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을 새롭게 발생시킬 수도 있죠. 발생시킬 수 있어요.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어요.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그때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등기했으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대로. 다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유지돼요. 기존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한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등기한 때부터. 그래서 제일 그때 새롭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 해야 돼요. 3번이 답이고 4번 아까 하나 했죠? 민법 621조 의한 임차권 등기한 경우에 아까 대항력 우선면제 다 생긴다 그래서요. 5번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경우 그럼 2년 유효하죠?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 선택할 수 없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2년 유효니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자 18번 한번 가보세요. 중간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자 18번 자 주택 소액 임차인 보호 기술 중 틀린 겁니다.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로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임차인 하더라도 우선 면제는 인정돼요. 근데 최우선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최우선을 한없이 인정하면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경락가에게 2분의 1까지만 해줘. 2분의 1까지만. 2분의 1까지만 해주고. 두 번째, 아까 갑주택을 우리 임차했죠? 갑이 보증금 안 빼주니까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요. 그리고 우리 이사 나갔죠? 그 집 비었잖아요? 그 집에 새로운 들어온 임차인이 있다면 이 속업놈 갑이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공시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속업놈 보호 안 해줘요. 자기는 소액이래요. 그래도 최우선 안 해줍니다. 만약에 얘를 최우선 해줘버리면
우리 보증금 못 받을 줄 몰라요. 얘보다 먼저 받을 거니까. 그래서 최우선 안 해줘요. 우선 면제는 해도 상관없어요. 을보다 더 늦게 받으니까. 을보다 더 순위 더 느리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안 해줍니다. 해줘버리면 아파트가 방 4칸이라면 4명 돌아버려요. 4명. 그럼 을보다 돈 더 먼저 받으면 안 되겠죠? 을 해야 할 우리가 있으니까 최우선 안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 소액보증금과 국세와 관계에서는 그 다음 다 틀렸죠? 국세는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우선 면제권. 최우선은 훨씬 위죠. 배당순위 경비 최당 우. 국세는 우선 면제예요. 최우선은 경비 최당 우 훨씬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2번 완전히 뒤에 다 틀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비 최당 우 소액은 최죠? 국세는 우선 면제. 우선 면제보다 2단계 높죠? 그래서 소액이 무조건 먼저 받아요. 다음 3번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류 일정액을 다른 담보보다 우선이 최우선이죠. 최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맞아요. 아까 여기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된다. 이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되기. 다음 4번 점포로 사용되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을 돈하십니다.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후에 임차 동그라미. 이 사람은 점포 임차인이에요? 주택 임차인이에요? 주택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차인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인정돼요. 즉 아까 점포에 있던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요. 왜 그래요? 주택 임차이니까. 자 5번 소액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 맞죠? 자 5번을 잘 봐보세요. 5번 임차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5번 5번 지문 읽어 봐보세요. 임차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제 옛날 했잖아요. 배당 요구. 경매 등기 전에 내 권리를 등기에 올린 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했어요. 저당권 할 때. 다시 경매 등기 전에 내 권리를 등기부에 올린 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근데 등기 안 올린 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5번은 등기했단 말 없죠? 그럼 등기 안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내 보증금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이건 원래 중개실명에 나온다고 제가 했잖아요. 중개사법 나온 거라고 원래. 배당 요구 해야 되는 자와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 배당 채권자. 배당 요구 할 필요 없는 사람은 첫 경매 등기 전에 자기 권리를 등기한 자. 이 자는 제3자가 채권이 얼마인가 누구나 다 알죠? 저당권자 등기했잖아요. 채권 얼마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배당 요구 필요 없어요. 근데 등기하지 않은 자는 내 채권이 얼마인지 제3자가 모르니까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그럼 주택임차인 임차권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럼 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표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익숙해요. 처음에는 제가 당황했거든요. 내가 안 했나? 기본서에 다 체크되어 있어요. 제가 했더라고. 지금은 이제 적응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시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이제 안 속아요. 제가 오늘 소금성이 제가 한번 해준 거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일단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아무래도 시약 같아요 지금. 그래서 10분 쉬가시고 22번부터 보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